안녕하세요. 초롱부동산 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요, 좀 전에 이제 전화로 문의를 주신 분이 어머님께서 예전에 분양권으로 집을 사셔가지고 부산이 비조정 대상 지역일 때 이제 사용 승인이 났고 지금까지 보유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매수를 했던 재개발 구역에 아직 사업 시행 인가가 나지 않은 그냥 집인 거죠. 그 집을 이번에 양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양도 차익이 발생이 됐는데요. 이럴 때 소장님 지금 그 한 채는 세금을 내고 이미 양도를 했고 올해 만약에 어머니 그 하나 남아 있는 그 집을 비과세로 양도를 하게 되면 그거는 분양을 받아서 들어갔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몇 억이 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12억이 넘는 그런 정도의 고가주택은 아닌데 비과세로 파는 집은 예를 들어서 양도 차익이 한 8억 정도 나 있고 그리고 세금을 내고 이제 판 집이 양도 차익이 만약에 한 3억 정도가 났다라고 하면 소장님 이거 어느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년 안에 이 집을 이렇게 두 개를 다 팔면 양도세가 두 개 다 합해서 엄청 나온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이런 질문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이 두 채인데 하나는 비조정 때 이제 입주를 해서 거주는 안 했지만 지금까지 거의 뭐 한 8, 9년 이상 보유를 했고 뒤에 산 집은 세금을 내고 집을 팔았어요. 그게 3억 양도 차익. 비과세로 팔아야 되는 집이 8억의 양도 차익이라 하면 11억의 이제 양도 차익이 난 거죠. 3억 더하기 8억. 이걸 2025년 한 해에 다 팔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한번 말씀을 또 안 드리면 아주 기초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세금이 나오는 거야 많은 거야 부동산 소장님 되깔리시니까 1년 안에 두 개 합해서 팔면 안 되는데요 라고 조언을 해 주셨겠죠.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딱 기본적인 것만 생각하면 헷갈릴 게 없는데 비과세 요거는 12억까지입니다. 12억 이하. 비과세라 하는 말은 과세를 안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요 비과세에 해당되는 집은 그 양도차익이 그러니까 고가주택 12억에 넘는 고가주택만 아니면 이거는 합산해서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집 먼저 팔았던 거 3억 양도차익 있고 뒤에 거 8억 양도차익이 났지만 얘가 비과세라 하면 얘는 제외. 똑같이 올해 2025년도 안에 팔았다 해도 요거는 3억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1년 안에 집을 두 채를 팔면 이거 뭐 정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또 궁금하시잖아요. 그것까지 오늘 내친김에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 3억 양도 차익 난 집은 양도일이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60일 안에 요 양도세를 내야 되겠죠. 3억에 대해서 세금 나온 거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과세는 신고 의무 자체가 뭐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혹시 놓쳐서 뭐 이렇게 시골에 그 양도 차익 계산할 때 주택수에 들어가는 걸 깜빡하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지금 살고 있던 아파트 한 채가 그 하나뿐이라 생각하고 비과세로 팔았고 비과세라 생각하고 신고도 안 했는데 나의 착각으로 인해서 그게 비과세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신고 안 한 걸로 인해서 예를 들어 뭐 5년 뒤쯤에 세금이 날아오면서 무신고 가산세까지 나오겠죠. 무신고 가산세까지. 근데 그런 걸 예방하려면 이제 비과세가 틀림없다고 생각하면서도 한 번쯤 세무서에 신고해 놔놓으면 그런 그 미신고한 거에 대한 가산세는 안 붙는다는 거죠. 과소 금액으로만 이렇게 그게 되지. 그러니까 그런 거 예방하려고 이제 비과세 그 주택도 신고를 하라는 얘기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것처럼 합산이 안 되는 이런 경우에는 아예 머릿속에서 지우시면 됩니다. 세금을 합산을 안 하니까. 근데 만약 뒤에 파는 집이 비과세 주택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억 양도 차손이 났어요. 원래 사기를 5억에 샀는데 얘를 4억에 팔아가지고 1억 손해를 봤습니다. 이럴 경우에 A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낫겠죠. A는 3억 이익, B는 1억 손실. 이럴 경우에는 그럼 세금을 어떻게 신고하느냐. 이럴 때는 먼저 양도 차익 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일로부터 60일 안에 일단 세금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한 달 뒤에 집을 한 채를 손해를 보고 또 팔았습니다. 요런 집은 양도 차손이니까 낼 세금이 없죠. 뭐 세금 신고 안 했습니다. 그죠? 낼 게 없습니다. 세금이. 뭐 신고는 하되 세금 납부를 이제 할 게 없는 거죠. 요렇게 해놨다가 그 다음 해에 이제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그동안 앞에 거는 이를 한 건 한 건 거래할 때마다 한 거는 예정신고입니다. 예정신고. 소득세의 확정신고는 항상 매년 5월 1일부터 5월 말일 사이에, 5월 말일까지는 해야 되거든요. 요때 이제 3억 이익 났던 거, 그 다음에 1억 손실 났던 거, 1억 손실 난 거는 납부했던 거는 없지만 일단 1억의 양도 차익을 차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3억 양도 차익 나서 납부해놨던 세금에서 환급을 받겠죠. 미리 납부를 해놨으니까. 1억에 해당되는 분만큼을 이제 환급을 돌려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확정 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해에 한 건이 아니라 이렇게 2건 이상 거래를 한 경우에는 각각 전부 다 예정 신고를 하고 반드시 의무적으로 그 다음 해 5월 말까지 확정 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거래를 한 건만 했다. 근데 예정 신고만 이제 해놨어요. 잔금일로부터 60일 안에 그 한 건, 5월 말이 아니지만 거래됐던 그날 잔금일로부터 60일 안에 이제 예정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한 건밖에 그렇게 매매한 게 없다. 그거는 굳이 그 다음에 확정 신고를 안 해도 예정 신고가 이제 확정 신고 된 것처럼 인정을 받는 거죠. 근데 2건 이상 거래를 했다. 뭐 이익이든 손실이든 2건 이상 거래를 했다. 이거는 그 다음에 확정 신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알면 또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모르면 또 헷갈릴 수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둘 다 1년,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딱 끊어서 둘 다 양도 차익이 났다. 당연히 그거는 합산해서 세율을 이제 합해가지고 세율을 정하고 나중에 확정 신고를 하는데 각각 거래할 때마다 예정 신고는 각각 다 해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한 개도 뭐 한 6천 정도 수익이 나고 나머지도 한 개 뭐 6천 정도 수익이 났다. 그러면 세율이 뭐 둘 다 24%, 24% 이렇게 적용을 해서 신고를 해놨는데 그 다음에 두 개를 합하면 예를 들어 1억 2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8,800이 넘는 경우에는 35%의 세율이죠. 그럴 때는 35%의 세율로 5월 31일 날 두 건에 대한 세금을 다시 정산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고 한 건은 이익이에요. 근데 한 건은 손실이 났습니다. 그럴 때도 예정신고는 각각 거래를 했을 때마다 해놓지만 그 다음 해 5월 말일 날 이제 확정신고할 때 손실 났던 거를 앞에 이익 났던 거에 차감을 해서 환급을 받겠죠. 앞에 먼저 많이 납부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환급을 받고요. 그 다음에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한 건은 과세 대상입니다. 근데 한 건은 양도차익이 엄청 났지만 그 집이 12억 이상 고가주택에 해당이 안 되는 범위 안에서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많이 났지만 비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럴 때는 아예 합산 자체를 안 합니다. 합산 제외입니다. 비과세니까. 손실나고 이익 난 거는 더하기 빼기를 하는데 비과세는 이익이 많이 났어도 합산하는 거에서 아예 제외. 이것만 정리돼도 헷갈릴 게 많이 줄어들죠. 1년 안에 두 채 다 팔아도 되고 비과세인 거를 양도차익 많이 난 거를 뒤에 처분하기만 하고 그 집 하나만 있다라고 하면 합산 안 되고 앞에 세금 낸 거 그걸로만 이제 세율이 이제 확정이 되겠죠. 비과세는 합산이 안 됩니다. 오늘도 하루가 또 다 저물었네요. 요즘은 이제 뭐 부산이 조정 대상 지역도 아니고 특별하게 세금이 많이 바뀐 것도 없다 보니 세금을 가지고 유튜브로 찾아뵙게 되는 게 좀 뜸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부동산이 뭐 시황이 막 많이 활발해서 우리가 시세를 막 촉각을 곤두세우고 체크를 해야 될 그런 또 시황이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부동산 뭐 조용한 가운데 그래도 뭐 3월부터 3, 4, 5 이렇게 거래량은 좀 늘고 있고 최근에 토요일도 보니까 대연 DIL 금매 피가 굉장히 좋았고 열심히 브리핑 해왔던 물건 두 개가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금을 다 넣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금매 물건들은 조금씩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아직은 좀 조용한 시장입니다. 이럴 때 한 번씩 전화를 주시는 그 전화 상담 내용이 전화 질문 그 답변만 드리고 나면 간단한데 이거 공유하면 많은 분들이 또 정리가 되겠다 싶은 거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초롱부동산
TV 소장 방희선이었습니다.